안녕하십니까. 예수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재테크 결산 1편 순자산 10억 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이런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인구수가 드디어 5천만 명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인구수는 4,994만 명으로 5천만 명이 붕괴가 됐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어서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인구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175만 명이 지금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 인구수는 5,169만 명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 공동주택 가격은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서울이 마이너스 15.8%, 전국이 마이너스 14.4%, 2022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2023년에는 주택가격이 의외로 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9.3%, 전국은 4.9%. 9월 말 기준이니까 이제 뭐 4분기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3분기까지는 흐름이 아주 좋은 의외의 반등이 있었고요. 결국 인구 붕괴 해결책은 외국인이 될 건데요. 미래에는 아마도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파트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유주택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 아파트 개수는 늘 궁금해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처 종류별 가구수 현황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로는요, 서울 아파트는 179만 호가 존재하고 있고 전국의 아파트는 1140만 호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의 가구수는 2177만 호니까 서울 아파트가 뭐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보면은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어쨌든 주거용 주택의 합계는 2020만 호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주택자와 무주택 가구, 요 가구수별로 현황을 나눠보면요, 유주택 가구수는 56.2%의 비율, 그리고 무주택 가구수는 43.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유주택자의 가구당 평균 주택수는 1.34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주택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 다주택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면은, 일단 유주택자를 이제 앞에서는 가구 수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사람 수로, 개인으로 계산했을 때 유주택자 수는 1531만 명, 상당히 많은 그 인원수죠. 근데 이 중에서 3주택 이상만 딱 떼놓고 보면 47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유주택자에서 3주택 이상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현황을 쭉 이제 살펴보면 1주택자 비중이 85.1%, 2주택자 비중이 181만 명으로 11.8%, 그다음 마지막으로 3주택자 이상이 47만 명 1.8%인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3주택자가 3,000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 가구는 사실 백만장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100만 달러가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대충 12억 정도 되니까 통계청에서 유주택 상위 10% 자산군을 이제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 보유 주택수는 2.41호, 그러니까 2.41채, 그리고 약 그 가격은 12억 원 정도. 이게 이제 공시지가 개념이라 사실은 금액이 더 높죠. 실제 어떻게 보면 거래 금액은 더 높은, 그래서 다주택 가구는 백만장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부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올해 과세 대상자는요, 전년도에 90만 명에서 무려 24만 명으로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요. 특히 종부세 전체 합산 세액이 2조 3천억이었는데 이게 4천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율이 마이너스 83%. 그래서 이제 거의 죽다 살아난 다주택자들이 올해는 좀 환호성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워낙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면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종부세 규제는 언제나 이제 뜨거운 논란인 거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다주택자를 투기권으로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어떤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춤추는 규제와 완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주택자 규제는 균형 감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옥죄면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풀면 공급이 제한적인 토지를 독점할 수 있게 되죠. 특정 사람이나 특정 법인이.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0만 채를 독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토지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치솟게 되겠죠.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다주택자는 증가할까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취득세 중과를 지금 완화해 주는 거.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이제 법률 통과까지 진행이 돼야 완벽하게 이제 완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 법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 이제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종부세 완화에 이어서 취득세 중과까지 완화가 된다면은 다주택자의 숫자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부의 세금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따라서 좀 이 다주택자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앞에서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개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평균은 12억 원, 전국 평균은 5억 원이고요. 요거는 KB부동산 데이터부의 2023년 11월 자료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파트 말고 단독은 서울이 11억 4백만 원, 전국 평균이 4억 5,100만 원, 연립은 서울이 3억 2,900만 원, 전국이 2억 1,400만 원. 그래서 전국 전체 주택 평균 가격이 서울은 9억 100만 원, 그리고 전국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서울이 전국 가격이 2배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평균 가격이 사실 너무 비싸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좀 더 합리적인 중위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요, 서울 중위 가격 9억 5,800만 원, 전국 중위 가격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중위 가격으로는 10억 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비싸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주택 평균으로 봤을 때 중위 가격은 서울이 6억 9,400만 원, 그리고 전국은 3억 1,000만 원. 여전히 서울이 2배 이상이긴 한데 어쨌든 절대 수치는 평균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서울에만 아파트가 총 179만 호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인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국민 순자산 현황을 전체를 확인하면 2022년 말 기준으로 2경 380조 원입니다. 이경원이라는 숫자는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계, 그러니까 개인 및 비영리 자산 순자산으로만 딱 떼봤을 때는 순자산이 1경 1237조 원이고 부동산 62%, 예금 등이 18%, 주식 등이 7%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구당 순자산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에 가구당 평균이 5억 2,071만 원, 그래서 전년보다 4% 정도 감소했죠. 4% 감소했는데요, 부동산이랑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평균은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게요, 30대와 50대를 똑같이 평균을 나누면 가구당 평균이 5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30대는 어차피 5억 2천만 원이 평균이 나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은행이랑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2만 가구를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한 특징이고요, 연령대별로. 기준일은 2023년 3월 말 기준입니다.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 현황을 잘 살펴보면요, 39세 이하 순자산은 2억 3,678만 원, 그리고 50대의 순자산이 가장 많은데 4억 9,737만 원입니다. 그래서 39세 이하의 자산이 50대 순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역시 이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를 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연령대별로 다 감소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60세 이상만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은 아마도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 자산보다는 예금 자산이 좀 더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억 원 이상 보유 가구가 얼마나 될지 요거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10.3%, 10가구 중 1가구 꼴인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죠.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전년도보다 거의 1%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주식이 좀 빠지면서 조금 조사 기준이 아무래도 2023년 3월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라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0억 원 이상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옛날보다. 그것 치고는 그렇게 10억 원 이상 가구 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주거용 아파트는 과연 투자의 수단일까요? 거주의 수단일까요? 한국인 자산력 부동산 비중은 71.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부동산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거주만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10억 원이 전 재산인 가구가 있다면 무주택 상태로 은행 예금에 10억 원을 모두 넣는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흔하지 않겠죠. 뭐 이렇게 넣었을 때 세전 연이자는 4에서 5% 정도가 나오겠지만 보통은 이런 패턴이 아니라 주거용 주택에 한 7억 정도가 들어있고 주식, 예금, 채권 같은 투자 자산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있는 게 좀 일반적인 패턴이죠. 아까 부동산 비중이 70%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투자 금액을 주거용 주택을 뺀 3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합친 10억으로 봐야 될까요? 투자 금액을 만약에 3억으로 생각하면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3억 원 투자한 주식, 채권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7억 원이 들어가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10억 원의 순자산은 실제로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생각하는 건 모순이 있다. 10억 원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주거용 주택을 거주와 투자 모두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별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거주의 편의성, 그리고 가격 상승 투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려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 주택시장은 의외로 양호했죠. 서울 9.3% 올랐고 전국 4.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는요, 메가시티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아무래도 지방 그런 부동산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할 그런 현상. 인구가 감소할수록 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화될 것이다. 일본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2024년 주택시장은 금리 인하는 호재죠. 수급 악화는 악재죠. 그리고 정부 정책은 변수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다 아울러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한국 부자의 평균은 부동산 부자인 거죠. 그래서 늘 부동산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낙관농자가 승리했다는 그 과거의 결과를 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나는 멈춰 있어도 시장은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2023년 재테크 결산 1편을 마치고요. 2편에서는 주식과 채권 대결, 주식 압승 뭐 이런 내용으로 다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